여러분, 현재 반감기와 미대선 사이클이라면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중국 경기 부양측 발표로 사이클이 진짜 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밤 BJ 파월 형님이 과연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할지 여전히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변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미디어의 투동입니다. 자, 구독자가 10,000명이 코앞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자, 관점이 계속 바뀐다, 이렇게 뚝배기가 깨지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장기 관점은 여기서 바로 가던 눌리고 가던 이제는 상승이다 라고 한 500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단기 관점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 라인을 지지받고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던 추세선이 뚫리면서 그 다음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작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면서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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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외치는 게 그게 바로 침팬지 아닙니까? 여러분,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켜져야 될 구간들이 다 따로 있는 거고요. 매매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겁니다. 예측한 대로 절대 흘러갈 수도 없고, 흘러간다 한들 그건 운입니다. 운. 코린이들은 이런 거에 속죠. 아, 내가 실력이 좋아서 맞췄구나. 그런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유튜버로서 해제 이런 것들도 가끔씩 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 떠나서 전략을 두세 가지 이렇게 짜놓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서 약손실을 보더라도 이 이상 수익이 내면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수익만 낸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닌데 그건 운에 불과하고, 약손실은 분명히 트레이딩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이런 애매한 자리들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물 떠놓고 올라라 떨어져라 기도하시면 그게 바로 기도 매매밖에 안 된다. 그죠? 자, 다행히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실시간 작도들 그리고 브리핑 및 대응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도 같은 것들 다 따라 해놓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가격까지 보이게 올려드리니까 꼭 따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제가 주요 지지 라인들을 체크를 해놨죠. 1시간 봉을 보면 이 노란색 채널입니다. 그죠? 15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추세 라인에서 지지 받는 게 보이죠. 자, 이것만 하더라도 0.8% 정도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10배 정도 하시니까 8% 정도 이렇게 약반등 먹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익절하냐? 제가 이전부터 이 63.5K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선까지 그어놨었잖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까지 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털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채널들 및 추세, 지지, 저항 라인 다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맞고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채널이 뚫렸지만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냐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지지선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2.364 이 가격대를 보고 있고, 자, 제가 이 추석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눌려도 이 초록색 추세선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리는 작도 브리핑만 잘 확인하셔도 많은 공부가 될 거다. 제가 근거까지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테넥스미디어 홈페이지 이 공식 채널로 트송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손실은 안 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눈치 보기 싸움이고 오늘 밤 중으로 뭔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냐 아래냐고 맞추는 건 그거는 이제 홀이냐 짝이냐를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래로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주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좀 깔끔한 차트로 먼저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계속 제가 그어 넣으라고 했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 자, 이런 그림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제가 이 구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저항을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 그리고 이때도 뚫렸지만 다시 아래로 쏟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드디어 처음 이번에 뚫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또 한 번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 라인이 다시 뚫리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 추세선이겠죠. 이 추세선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지지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한 57.8 정도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예측은 이게 이렇게 흘러서 떨어질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를 이어봤을 때 반등 나올 구간이 보통 0.5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널의 중앙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왔던 곳이 여기 부분입니다. 그러면 딱 382 부분이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뚫렸던 게 있으니까 아래로 우리가 조금 더 너프하게 보자면 0.5 구간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382 라인부터 이 0.5 구간까지 러프하게는 618까지 봐도 되겠죠. 이 구간이 좀 스윙으로 가져가기도 매우 괜찮은 그런 타점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하락으로 갔을 때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쌍봉을 이렇게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자리까지 스윙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4시간 봉에서 양봉을 만들고 이 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런 곳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위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상승으로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쌍봉 나오고 떨어질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쌍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쌍봉이긴 하지만 지켜주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거의 상승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일봉인데 이거를 이 두 개를 지금 쌍봉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례 크게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자, 이때처럼 쌍봉 나오고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쌍봉은 이 고점 부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쌍봉을 찍었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찍었지만 오히려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면서 이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앞전 매물대들을 좀 소화해내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나오면 저는 이 67, 68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이 채널도 있죠. 이렇게 쭉 이어보면 그 구간이 채널 상단, 이 68K 정도가 되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준다. 이 65K를 뚫어준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전략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죠? 자, 지금 이 박스권에서 4시간 봉으로 양봉이 만들어지고 눌렸을 때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구간이 뚫린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지지대가 굉장히 약해진다.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뚫릴 가능성이 있다.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널의 중앙 부분 모든 전략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지지대가 약해진다는 그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크기는 다르지만 이 지지되던 구간들을 3번을 지지해주니 반등이 나왔지만 쉽게 뚫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구간들을 깨면서 내려가지는 않고요. 이때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한 번 더 떨어진다면 깨지면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몰빵하려고 하지 말고 분할로 뭐 2번이든 3번이든 나눠서 들어가시면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략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돌발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한 분 추첨해서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네, 뭐 땅땅 치킨 이런 거 말고요. 뭐 프라닭 치킨 뭐 이런 걸로 제가 한 마리 쏠 테니까 돌발 이벤트로 영상을 보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댓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분께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자, 돌발 이벤트 했고요. 자, 오늘 본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미증시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대장주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밤 10시 반에 있을 파월의 연설 때문인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도 마찬가지죠.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중국에서 200조가 풀렸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식 말고는 좀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자들도 긴가민가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어제 또 중국에서 무슨 소식이 나왔냐? 중국 은행들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이 1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바로 이 달러에다가 숏을 쳤습니다. 이런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어제 나오면서 자,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 달러 가치를 조금 내리면 이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강세로 이 수입품 비용이 줄어들겠죠. 자, 이것들을 바로 이 미국이 연준이 순순히 가만히 놔둘까? 대놓고 호갱당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또 국제 정서가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은 이 12월에는 또 금리 동결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100% 이제 첫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내년까지 몇 번 인하한다. 뭐 이런 걸 맹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밤 약속이 10시 반에 이 BJ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여전히 비트도 이 박스권 내에서 또 와리가리 치고 있습니다. 자, 파월이 물가에서 이 고용으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 9월 고용 보고서가 10월 4일에 나옵니다. 이때까지도 뭐 박스권 위로 살짝 쳤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10월 4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변동성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10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베팅 걸었던 10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10월 4일에는 상방으로 가길 제가 좀 기도 매매를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 파월의 발언에서 금리 동결 뉘앙스로 가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 포모는 또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 눌릴 수도 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쫄지 않아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옵션이 마치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 기사만 봐도 비트코인 가격 랠리를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ETF 옵션 출시로 인한 엄청난 상승세의 주목이다. 절대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여러분, 파생은 가격 상승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실제 그림처럼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20년도 고점을 훨씬 넘긴 상태예요. 근데 비트는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상승까지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옵션 자체가 기관들이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것 때문에 가격이 폭등 랠리다. 뭐 그러니까 기사를 여러분들이 맹신하지 말고 뉴스 보고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전혀 상관없다. 가격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옵션 거래량이 더욱더 늘어난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과는 별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축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49개를 찍은 이후로 늘어나고 있고, 원래 여러분들 반감기 이후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조금 횡보하거나 약상승하거나 이런 그림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곧 점이 좀 머지 않았다. 대선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좀 흔들지언정 25년도는 조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왜 그런지는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 하나 보고 상승이냐 라고 또 침팬지같이 구는 사람 없길 바라면서 지난 영상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65K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9월달 안으로 이 68K를 보기를 희망하면서 실시간 대응이나 브리핑은 이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올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